이탈리아 신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강인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뉴 슈퍼 히어로라는 영상을 통해 리얼리티쇼 스타에서 발렌시아 신성까지 라며 그가 걸어온 길을 조명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동양에서는 그동안 최고 수준의 스타가 탄생하길 애타게 기다렸다. 물론 전성기에 도달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이 있다. 하지만 이를 능가할 정도로 눈부시고 아름다운 축구 센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 바로 이강인이다. 이적료 8천만 유로의 숙명을 짊어질 선수다. 괴물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는데요. 매체는 위대한 태권도 사범의 아들의 전설을 6살 때 시작됐다. 미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쇼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10살 때 스페인으로 건너갔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의 특징에 관해서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10번의 최적화된 선수다. 드리블을 하며 치고 나갈 때 공이 마치 그의 왼발이 붙어있는 것 같다. 자신의 동료를 향한 기회 창출에 능하다. 빼앗긴 공을 되찾아오려는 수비도 주목해야 한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선수 중에 드문 모습이라며 공수양면 갖췄다고 호평했습니다. 또 매체는 날개, 하프 포지션에서 공간이 생기면 파고드는 힘을 발휘한다. 맨체스터 시티 소속이자 포르투갈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 취미반에서 축구하던 시절 스승인 최진태 한국축구클리닉센터 감독은 이강인 선수와 약 3년간 함께하면 느낀 감정을 최 감독은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추억했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 첫 인상에 대해 처음에 축구하러 왔다고 했을 때 걱정과 부담이 한가득이었다. 다른 선수들과 이미 몇 수 이상 실력차가 존재했다며 내가 가르칠 만한 선수가 아니었고 강인이 선수 생활을 망칠까봐 걱정도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부모님이 최 감독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았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어머님이 강인이 맡기려고 찾아온 거다. 다른 데 다 비교해도 선생님만큼 유소년 전문가 못 봤다. 전적으로 맡아달라고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강인이 정도 실력의 선수를 지도하며 유소년 지도자 생활을 하는 내 철학도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천부적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어린 시절 했던 공놀이가 지금의 이강인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재능은 당시 함께 지도했던 브라질 출신의 주닝요 코치도 매료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출전했던 대회 경기를 회상하며 최 감독은 이강인은 천부적 DNA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사에서 5살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 체육관에서 맨발로 공을 만지고 놀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날 경기 중에 강인이가 라보나 킥을 구사하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라며 나중에 물어보니 강인이가 유튜브 동영상 보고 따라했다고 해서 웃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최 감독은 당시 함께했던 주닝요 코치도 이강인 선수는 같은 나이대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재능이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라며 외국인 코치들은 자국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해주려 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당시 강인이 재능에 매료된 주닝요 코치는 강인이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출전했던 대회를 회상하며 강인이는 타팀에서 2명 이상이 전담마크를 해도 쉽게 제치고 마음만 먹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라면서도 골 넣는 재미만 아는 아이들은 실력이 거기서 정체되거나 금방 흥미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인이에게 강인아 너 혼자 해도 되는데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함께 나누는 축구를 하면 11명이 한 팀이 돼서 더 즐거운 축구할 수 있다. 강인이 혼자 몇 골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친구들도 골 넣는 기분을 공유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설득했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또 같은 목적으로 팀의 주축이었던 강인이에게 수비수 역할을 부여했고 심지어 프리킥 외에 슛 금지 같은 지시도 했다라며 당시 성적을 중시했다면 이런 지시는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강인 선수는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에서 이미 같은 나이 선수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 실력이었고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 발전을 위해 월반을 요청했습니다. 최 감독은 당시 강인이 실력은 한두 살 위에 형들과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아서 월반을 추천했는데 우리나라 체육계 시스템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스페인에서도 충분히 통할 실력이었지만 그렇게 급하게 떠났어야 했던 이유도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최 감독은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 취미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취미반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하며 4학년에 진학하면 자연스레 육성반으로 옮깁니다. 최 감독은 우리나라는 육성반부터 성적의 압박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헌데 월반에서도 이강인 선수 활약이 두드러지자 팀 내부에서 마찰이 있었고 이는 최 감독에게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최 감독은 강인이의 월반을 두고 다른 학부모와 구단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는 강인이 부모님에게도 큰 상처였을 것이다. 이때 유학을 생각했던 것 같다라며 당시 논란이 없었어도 강인이는 유학길에 올랐어야 했고 오를 수 있었다. 다만 마음 편하게 보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후회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후배 아모림 감독 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첫 영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이강인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을 다룬 영국 현지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이강인을 두고 뛰어나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과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이강인은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은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여러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투토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 중 하나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관찰하기 위해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에 스카우터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페인 유력지 렐레보 소속이자 이강인의 이적 사가가 한창이던 지난 2023년 공신력 높은 소식으로 이강인과 관련된 보도를 속속히 냈던 마테오 모레토 기자도 이강인이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레토는 PSG는 이강인을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지만 여러 구단들은 끊임없이 이강인에게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투토 메르카토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을 선임한 이후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축해 이 시즌 연속 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근 몇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널 역시 이강인 영입전에 가세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의 맥 니콜라스는 아스널의 1월 겨울 이적 시장 플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아스널이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니콜라스는 이강인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 열려있다면서도 PSG는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매각하는 걸 고려하지 않는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번 시즌 리그 테이블 2위 자리에서 리버풀의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아스널로 이적하는 그림이 더 나아 보이지만 현지에서는 강등권과의 승점 차가 단 7점에 불과한 1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는 것이 이강인에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PSG의 공격수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두 구단 중 하나라며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마커스 레시퍼드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후배 아모림 감독은 새로운 공격 옵션을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강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어울리는 영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매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격수 이강인은 진정한 재능이라며 뛰어난 이강인은 PSG에 합류한 이후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것은 물론 측면에서도 뛸 수 있어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다소 힘이 빠지고 가르나초와 레시퍼드가 떠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드 트래퍼드에는 새로운 공격수가 필요하다며 이강인은 PSG에서 선발 자리를 굳히지 못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에 관심이 있을 수 있으며 그는 후배 아모림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영입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진 중 위협적인 선수가 아마드 디알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외에는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강인의 영입은 파이널 서도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며 이강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방에 힘을 더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끝으로 재정적 여유가 된다는 가정하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 있는 이강인을 원하는 구단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며 앞으로 몇 주간 이강인 영입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강인을 영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직 겨울 이적 시장이 초반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PSG가 이강인을 매각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 소속 로익 탄지는 이강인이 PSG 내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구단이 시즌이 한창인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의 주요 선수를 내보낼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PSG는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앙 우승은 물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대권에도 도전하고 있어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이강인을 매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이강인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은 전하면서 PSG는 4천만 유로 약 601억 원의 이적료라면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차에스는 지난 9월에도 PSG가 6천만 유로 약 902억 원에서 7천만 유로 약 1,052억의 제안이라면 이강인을 매각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매체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골든보이 이강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을 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노팅엄 포레스트 뉴스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PSG 스타 이강인을 원한다면서 PSG는 이강인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EPL 구단들은 이제 이강인과 계약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노팅엄만 있는 게 아니다. 영입 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토트넘도 있다. 다재다능한 공격수 이강인이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 체제의 경쟁에서 밀려나자 모두가 그의 영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팅엄은 올 시즌 EPL 매서운 돌풍으로 주목받는 팀입니다. 노팅엄은 무려 리그 3위를 달리며 매서운 돌풍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성적 12승 3무 4패를 기록 중인데요. 선두 리버풀과 격차가 크지 않고 2위 아스널과 똑같이 승점 40점을 올렸으나 골득실에서 뒤져 순위가 밀렸을 뿐입니다. 노팅엄은 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설 전망입니다. 매체는 노팅엄은 이달 새로운 선수를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영입하는 선수는 현재 선수단보다 업그레이드된 선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맨유, 아스널, 뉴캐슬, 토트넘 등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PSG는 이강인 판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PSG가 이미 몇 차례 이강인 이적에 대한 제의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금액만 맞는다면 이적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전문 온더미닛에 따르면 이강인과 PSG 모두 이별을 원한다. 이강인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PSG는 애매한 입지에 이강인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PSG 토크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로 4,400만 유로 약 660억 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하지만 맨유, 아스널 등 빅클럽들이 지불하지 못할 금액도 아닌데요. 이들이 이강인 영입을 결심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라고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맨유, 아스널, 뉴캐슬 모두 이강인 영입이 절실합니다. 맨유의 경우 측면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가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깊은 부진에 좋지 못한 인터뷰로 루벤 아모림 신임 감독에게 제대로 찍혔습니다. 레시포드는 이적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아스널도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공격 보강이 필요합니다. 뉴캐슬도 팀 미드필더 미구엘 알미론의 이적설이 돌고 있어 보강이 필요합니다. 공격진 뎁스도 두터운 편인데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티켓까지 따낸다면 선수 보강은 필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캐슬은 올 시즌 리그 5위에 위치한 상황입니다.